안녕하십니까, 이진영입니다. 우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실기의 사진 측량에 대한 예제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초점거리 150mm, 비행 고도가 4,500m인 항공사진 측량에서 일반적인 수평 위치 오차의 범위를 묻습니다. 자, 사진 측량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진 측량에서는 이 사진 측량에 대한 촬영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전통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포커스를 가지고선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촬영 계획에서는 일단 축척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그러니까 축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지형도를 지금 어떤 사이즈로 만들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 지역이 얼만큼의 넓이가 있는데, 자, 그렇게 축척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그 이전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촬영할 어떤 사진기, 촬영 대상의 사진기에 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사진기에 대한 재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초점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초점 거리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것이 화각의 사이즈가 얼마나 한 거냐, 그러니까 광각이냐 보통각이냐 뭐 등등의 이런 재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할 그러한 사진기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상 지역과의 조합으로 축척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척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코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얼만큼의 중목도로 겹쳐서 찍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사진의 매수를 우리가 관측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의 매수가 몇 장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 얻기 위해서 그리고 뭐 촬영 대상 비행기가, 항공기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날게 되느냐, 그러면 속도로 날게 되고 또 카메라에 대한 재원에서 지금 초점 거리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뭐 셔터의 속도 같은 것, 셔터의 속도, 그리고 비행기의 어떤 비행기의 운항 속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촬영 대상 한 장의 사진을 찍었을 때 한 장의 사진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최소의 면적 뭐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개의 조합을 통해서 사진의 매수를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진 측량에서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노출 시간, 최소 노출 시간이라든지 최장 노출 시간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매수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선의 길이, 촬영 종기선 길이, 촬영의 어떤 그 비행 고도, 이건 이제 기선 길이가 되겠고요. 이거는 촬영에 대한 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와 어떤 축척과의 관계를 통해 초점 거리하고 고도, 그러면 이제 축척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본 문제에서는 수평적인 위치에 대한 오차의 범위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 수평적인 위치에 대한 오차의 범위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거는 10에서 30 마이크로 곱하기 m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 축척의 분모를 얘기하게 되겠고요. 축척의 분모수를. 그래서 분모를 얘기하면 그러면 분자는 당연히 1일 테고요. 축척을 n분의 1이다 라고 표시하는 요거를 라지 m이라 그래서 축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측량에서의 축척이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항상 스몰 m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몰 m 값이 1000이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축척을 1000분의 1이다 라고 표시를 하지, 1000분의 1을 소수로 표시하면 0.001이 되지 않습니까? 축척이 0.001이다 라는 그러한 용어로는 쓰지 않습니다. 라지 n값이 0.001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척이다 라고 하는 거는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분모값, 요게 지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10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이게 대축척이 되는 거고요. 분모값이 커졌다, 뭐 10만 분의 1이다, 10만 분의 1이다 라고 해서 10만이라고 하는 스몰 m 값이 나오면 이거는 소축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축척이 10분의 1에 대한 이 m이 10분의 1이냐 m이 10만 분의 1이냐, 요 m1과 m2를 비교해 보면 m1 값이 당연히 크잖아요.
10,000배나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큰 값이다, 대축척이다라고 얘기하고 10만 분의 1을 소축척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지리적인 상식만 있으면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요. 그 축척이 뭐와 관련되는 값이냐면 비행 고도와 그 다음에 초점 거리와의 관계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어떤 사진의 포커스, 사진의 투영 중심하고 사진면하고 지상의 기준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위에 있는 요 조그마한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큰 삼각형이 닮은 꼴이다라는 그러한 것에서 닮은 꼴인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초점의 중심에서부터 사진면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 그 다음에 이 투영 중심에서부터 지상면까지의 높이를 촬영 고도 h 그렇게 얘기하고, 사진면에서의 길이를 뭐 스몰 l, 대상지 우리 지상에서의 길이를 뭐 라지 l이다라고 한다면 축척은 라지 l분의 스몰 l, 즉 이제 무슨 소리냐면 실제 거리분의 사진상 거리,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실거리를 사진상 거리에서 실거리를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축척이 되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초점 거리는 이미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를 쓸 거냐에서 결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결정되는 초점 거리하고 얼만큼의 높이로 비행할 거냐라고 하는 비행 고도하고의 비로 축척을 결정을 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스몰 m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h분의 f로 라지 m이 결정이 되니 스몰 m은 그거의 반대인 f분의 h로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 하나 마이크로라고 하는 이 단위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 미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미터, 동그라미를 6개를 붙여놓고 100만 분의 1미터를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위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번 문제에서는 이러한 내용 등을 통해서 비행 고도와 축척을 쓰자라고 하면 h분의 f로 써줄 수가 있고요. 그것이 스몰 m분의 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데, 라지 h, 즉 비행 고도가 4,500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초점 거리 f가 150mm, 그러니까 0.15m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45, 15 이렇게 나눠주니까 3이 남고요. 얼마? 3만 분의 1이 축척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만 분의 1이 축척이니까 그때의 스몰 m 값은 얼마다? 3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10에서 30 그래 놓고 100만 분의 1 이렇게 이제 써놓고 거기다가 스몰 m 값이, 축척의 분모 값이 3만이다 라는 것 알 수가 있었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100분의 3이 남겠죠. 그러니까 이 계산에서 100분의 3에서 10에 30, 그러니까 10을 곱해주면 100분의 30이 되는 거고, 3에 30을 곱하면 90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는 뭐예요? 마이크로가 미터니까, 100만 분의 1 미터니까 단위는 미터가 돼요. 100분의 30은 0.3m, 100분의 90은 0.9m. 그래서 평면적인 오차에 대한 범위를 써라 그러면은 0.3에서 0.9m다. 이렇게 이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